안녕하세요. 핵심 뉴스만 전해드리는 지인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빈살만이 대한민국을 방문해서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MOU 외에 구체적인 계약은 노출된 바 없으니 이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산을 계속 불려나가기 위해서는 좋은 주식을 매수하는 것뿐 아니라 나쁜 주식을 피해야 합니다. 따라서 현대모비스만은 조심해보자는 취지에서 영상을 제작해왔습니다. 핵심만 확실하고 명확하게 전달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어떤 회사를 투자하든지 간에 반드시 재무제표를 살펴봐야 합니다. 물론 재무제표는 과거 정보만을 담고 있습니다. 다만 과거에 좋지 않았던 기업이 갑자기 좋아질 리는 없으며 숫자 안에 숨은 의미를 완벽하게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기에 제가 강조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영업이익률에 대해서만 강조를 해보겠습니다. 2019년부터 현대차의 영업이익률을 보시면 3.4%, 2.3%, 5.68%, 그리고 올해는 6.58%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같은 기간 기아는 3.46%, 3.49%, 7.25%, 7.9%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간 산업이나 마찬가지인 완성차 업종에서 이 같은 영업이익률을 기록한다는 것은 정말 엄청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현대모비스의 영업이익률을 살펴보면 6.2%, 5%, 4.89%, 4.01%를 기록했습니다. 현대차와 기아는 지속적으로 영업이익률이 좋아지고 있는데 왜 현대모비스는 그렇지 않을까요? 이는 산업구조를 파악해보면 보다 명확해집니다. 그리고 제가 말하고자 하는 현대모비스를 깊이 해야 하는 이유도 이와 같습니다. 아까 영업이익률을 한번 간단하게 되새겨봅시다. 현대차와 기아는 코로나19가 지남에 따라 영업이익률이 계속 상승했습니다. 반면 현대모비스는 코로나19가 지남에 따라 영업이익률이 계속 하락했죠. 이는 바로 물류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현대차와 기아는 완성차를 제조하는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업체로부터 부품, 반도체, 타이어 등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운임이 계속 올라간다는 것은 부품 조달 비용이 늘어난다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현대차와 기아한테는 이런 사태가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공장이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않자 신차 생산량은 급감했고 수요는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즉 수요와 공급의 법칙 때문에 높은 가격에도 차는 매우 잘 팔려나갔고 현대차와 기아는 이에 대한 이익을 모두 가져갈 수 있었다는 말입니다. 반면 현대모비스는 힘든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현대모비스의 본업은 부품 제조 기업이고 생산하는 물량의 75%를 현대차와 기아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즉 현대차와 기아가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기업이고 만도와는 다르게 글로벌적으로 판매 루트를 많이 만들어 놓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가격을 높여 판매할 수 있는 현대차, 기아와는 다르게 현대모비스는 크게 부품 가격을 올리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현대차 그룹의 핵심 멤버는 현대차와 기아이기 때문입니다. 현대모비스는 대중들에게 많이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소비재 기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적극적으로 영업이익률을 높일 필요가 없습니다. 게다가 현대모비스는 반도체 조달 또한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대부분의 고생은 현대모비스가 하고 이를 기반으로 현대차와 기아가 차량 가격을 높여 모든 이익을 확보한다는 말입니다. 물론 완성차 생산 공장이 정상화됨에 따라 어느 정도 모비스의 실적은 올라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량이 많아지기 때문이죠. 다만 급격한 성장은 기대하기 힘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에는 정의선 회장의 지분을 활용해 현대차, 기아, 그리고 현대모비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좌측표는 2018년 기준이고 우측표는 올해 10월 기준입니다. 보시면 정의선 회장이 가지고 있는 지분 중 대다수는 현대글로비스와 현대차 그리고 기아입니다. 이 얘기는 정의선 회장이 현대차 내부에서 발언권을 높이기 위해서는 해당 기업들의 실적이 꾸준히 뒷받침돼야 한다는 말과 같습니다. 현대차와 기아가 현대모비스의 단물을 빨아먹고 있다는 사실은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현대차 그룹은 현대글로비스를 활용해 기존 완성차 해상운송과 함께 중고차 사업, 콜드체인 물류, 수소 유통 사업 등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물류 및 해운 기업에서 성장할 수 있는 유일한 기업은 현대글로비스뿐입니다. 정의선 회장의 지분이 가장 많기도 하고 그룹의 방향인 수소와도 가장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현대차는 수소를 생산하고 수소차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현대로템은 수소 추출기 및 수소 트램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수소 유통입니다. 이를 키우면서 더욱더 발언권을 얻기 위해선 현대글로비스가 잘 돼야 합니다. 그리고 현대차와 기아 또한 잘 풀려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현대모비스를 매수하시는 것은 좋은 선택이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현대차와 기아보다 현대모비스의 미래가 암울하다는 것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결국 우리가 주식을 매수하기 전에 산업구조를 파악하고 그룹 회장의 지분율을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포스코그룹 같은 경우는 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포스코그룹은 재벌 체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산 매입과 같은 초강력 투자를 할 수 있는 것이고 파격적인 행보가 계속되는 것도 그 때문입니다. 전문 경영이 그룹을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임기 내에 어떻게 해서든 성과를 내고 싶고 그런 적극성이 기업의 성장을 이끄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핵심 뉴스만 전해드리는 지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